안녕하세요. 조아들 아빠 형 인사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요새 이제 하락기이다 보니 좀 저평가된 유망 코인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근데 사실 그 어떤 코인이 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 이걸 좀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ISO 2002 국제 표준이 있고요. 이게 이제 뭐냐? 그리고 스위프트와는 또 무슨 관계가 있냐? 그리고 마지막에 ISO 또 세계 경제 포럼과 연관이 되어 있는 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이 코인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또 이제 위험한 투자다 보니 공부를 철저히 하시고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. ISO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International Organization, 국제기구고요. For Standardization,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전 세계 모든 산업이라는 게 있겠죠. 이제 제조업 있고, 뭐 의료업, 농업, 축산업, 뭐 해운업, 그 모든 산업을 총망라해서 산업 간의 어떤 표준을 이제 규격화해서 전 세계에서 이 산업은 이렇게 코드를 쓰세요, 이 표준을 쓰세요 하고 분류를 해주는 어떤 그런 기관입니다. 예를 들면 전 세계 어떤 국가든지 뭐 자전거를 뭐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려면 ISO 4210 표준을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. 그래야 전 세계 그 무역 당사자들이 저거는 자전거를 수출과 수입을 하고 또 대금 결산을 서로 주고받을 때 이 코드를 사용을 해서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ISO 2002는 그럼 뭐냐? 이건 이제 금융 관련된 표준인데요. 금융이 기존에 써왔던 표준이 있겠죠. 이 구식 버전을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신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게 ISO 2002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전 세계에서 ISO를 그 표준안을 쓰고 있는 국가들은 167개국입니다. 지금 여기 푸른색 계열, 또 주황색 계열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국가를 합치면 사실상 뭐 전 세계가 이 표준안을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. 현재 등록된 표준만 24,500개가 넘습니다. ISO 2002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융 표준 언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제가 디지털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. 어, 모든 금융을 이제 세계적으로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. 결제, 뭐 증권 거래, 무역, 또 신용카드를 뭐 처리하고 하는 거, 또 외환 거래. 이 5개를 구분해서 기존에 써왔던 방식이 있지만 이것을 디지털 분야로 새로운 업데이트, 신식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세요 라고 하는 게 ISO 2002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작년 9월 달에 ISO는 그 디지털 토큰 식별자 표준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. 이건 뭐냐면 토큰은 저희가 말하는 그 코인이 맞습니다. 비트코인이 같은 비트코인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BTC로 쓰고 어떤 나라에서는 예를 드는 겁니다. 뭐 BCH라고 쓰고 어떤 국가는 뭐 BIT라고 쓴다고 하면 당연히 혼란이 가중이 되겠죠. 그래서 이날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전 세계는 비트코인을 XBT로 통일하자라고 약속을 이제 하는 겁니다. 그게 이제 발표가 이제 됐고요.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그 ISO 규정을 준수를 이제 하려고 하겠죠. 그 안에 좀 어려운 요구 사항들을 충족을 시켜서 등록을 만약에 시킨다면 각국 중앙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 크립토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뭐 지급을 하고 결제를 하고 이제 송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크립토들은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걸 좀 예전에 법정화폐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캐나다의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나 CAD입니다. 유로화는 전 세계 어디서나 EUR을 쓰죠. US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나 USD입니다. 이렇듯이 코인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XBT라고 쓰자, 이더리움을 ETH라고 쓰자라고 지금 비공식적으로
코드를 만들긴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왜 공식이 아니냐면 이제 BTC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XBT인데 그 BT가 그 동남아시아의 부탄이라는 국가와 겹쳐요. 그리고 이더리움은 ET가 그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국가의 그 약어와 이게 사실 충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공식적이진 않고요. 이제 나중에 이제 새로운 어떤 언어로 표준화가 되겠죠. 향후 하지만 몇 년 동안 금융기관들은 이 ISO 2002 표준으로 모두 다 전환을 할 수밖에 없고요.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그 이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뭐 지불을 위해서 이 코인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현재까지는 리플만 이 지금 ISO 2002 관리 그룹의 멤버로서 지금 들어가 있고요. 나머지는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려고 분명히 노력을 하겠죠.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. 근데 떡하니 적혀 있는 게 ISO 2002는 무엇이냐? 그리고 이제 빨간 박스 안에 국경 간 해외 국경 간 송금을 할 때 결제를 할 때 왜 너는 지금 이 ISO 2002를 지금 채택을 해야만 하는지 오른쪽에 보면 홍보 동영상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좀 밑으로 내려보니까요. 2022년 올해 8월부터 우리 스위프트에서도 이거 이제 시작한다. 그리고 내년 3월이 되면 좀 본격적으로 더 시작을 할 거야.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. 그 다음 제일 밑에 그 3-year period of coexistence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거는 기존에 써왔던 스위프트에서도 그 구식 버전의 금융 어떤 그 코드가 있겠죠. 근데 이거를 지금 22년이니 앞으로 3년간 25년까지 코엑시스텐스 그러니까 구식과 신식을 표준을 내가 공존을 하는 거 인정해 줄게. 소위 쉽게 말하면 유예 기간 줄게. 하지만 25년 이후에는 그거 없어. 구식 버전은 다 버려. 이제 신식 버전만 쓸 수 있도록 하세요.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ISO 2002를 이미 지금 채택한 국가들도 지금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이제 다른 나라 몇 개, 뭐 일본도 지금 이제 도입을 이제 했다는 의미고요. 지금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미국 또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이제 사실상 11월이니까 지금 채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. 미국은 24년까지라고 밝히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노란색, 이제 캐나다나 뭐 호주나 러시아나 남아공 같은 경우는 미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거 반드시 규제 그 새로운 표준을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그 의사를 밝힌 국가들입니다. 근데 이거 보시면 이제 그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이나 저기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가 소위 말한 좀 개발 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. 소위 말하는 그 선진국 쪽 무역 거래 금액이 크고 영향력이 큰 그 선진국 위주로 이 ISO 2002를 먼저 도입을 시켜서 다른 국가에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이제 타임라인이 있는데 그 2018년 12월 이제 너 이제 도입을 결정을 해라.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소위 얼리 어댑터들 빨리 들어오세요.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이죠. 지금부터는 웬만하면 다 이제 쓰셔야 합니다.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도입을 했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 11월까지는 공존하는 기간이에요. 그러니까 유예 기간 3년간 줄 겁니다. 하지만 이 이후에는 기존 버전을 모두 다 폐기시키고 ISO 2002로 통일하도록 하세요.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왼쪽 아래에 또 보시면요. 23년까지, 불과 앞으로 1년 남았죠. 23년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뭐 어떤 금융 관련된 거래 건수나 금액 기준으로 80% 이상을 또 87% 이상이 ISO 2002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른쪽을 보시면요. 22년에 이미 싱가폴, 여기 이제 중앙은행들을 얘기합니다. 싱가폴이 채택을 했고, 이제 1, 4분기에 홍콩, 2, 4분기에 영국, 또 지금 11월 달에는 호주, 또 유럽, 또 스위프트라고 하는 곳까지 동시다발적으로 ISO 2002를 부랴부랴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.
지금 제일 밑에는 미국 연준입니다. 연준도 24년도까지 시간 우린 좀 더 필요해. 그러니까 24년도까지 해서 이거 도입을 시킬 수 있도록 할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. 이건 사실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. 연준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. 여기에서도 이제 ISO 2002를 메시지 포맷 우리 꼭 사용하고 도입시킬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소위 이게 좀 그 금융 업데이트 그 인프라를 전체를 바꾸는 거다 보니 어떤 국가들은 1단계, 2단계, 3단계로 나눠서 점진적으로 바꿀 거야. 근데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on a single day 하루 아침에 모든 시스템 90버전 싹 다 버리고 새로운 ISO 2002로 쓸게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. 지금 21년도부터 이건 이제 대륙별로 이제 주요 국가들이 ISO 2002를 채택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요. 뭐 21년도, 22년도 이렇게 이제 사용을 도입을 하겠죠. 근데 말씀드렸듯이 25년까지만 이제 기존 버전을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ISO 2002 아니면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미 도입을 한 국가들이 지금 라이브 이쪽 창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죠.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또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 3년간 이 ISO 2002를 도입을 시킬 예정입니다. 이거는 이제 뭐 기존의 은행 관련, 증권 관련 각종 이제 코드들이 다 이제 사실은 따로 놀았습니다. 언어가 다 다른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게 그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나온 개념이고요. 이때부터 우리가 ISO 2002를 사용을 하자. 이거 이제 좀 왼쪽 그림을 보시면 표준화하기 전에는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하니까 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겠죠.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뭐 외환 거래든 증권 거래든 이제 해외 금융 관련된 거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. ISO 2002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등록 관리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이거는 쉽게 말하면 ISO 2002라고 하는 표준이 있으니 이거를 등록을 시키고 또 유지를 하고 많이 쓰세요라고 하는 전도사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여기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. 뭐 이제 비자 카드, 뭐 마스터 카드, 스위프트까지는 이제 뭐 알겠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리플렛이 들어가 있어요. 지금 SEC와 소송을 지금 하고 있죠. 그 지금 2년이 넘게 지금 지속이 돼서 이게 지금 뭐 증권이냐 뭐냐 이제 말들이 많은데 지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ISO 국제 표준안에 주요 멤버로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. 스위프트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건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 송금을 위해 만든 국제적인 코드가 됩니다.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73년도 이래 지금 50년간 스위프트 코드를 지금 저희가 모두 사용을 하고 있고요. 해외 송금을 하려면 반드시 스위프트 코드를 씁니다.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 미국이 러시아를 그 망에서 배제시켰죠. 그리고 이란과 북한 역시도 뭐 예전에 쿠바 같은 경우도 그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가 됐는데요.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걸 준비를 해왔고 뭐 중국이나 인도와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이게 지금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이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가 됐다는 것은 그게 국가건 기관이건 이제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근데 이 스위프트에서도 11월 지금부터 지금 결제 메시지를 교환하는 방식을 모두 다 ISO 2002로 전환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이제 리플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좀 아래쪽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 검정색 부분 있잖아요.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기능이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그러니까 해외 국경 간 결제가 되겠죠.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CBDC라고 나와 있는데 리플에 있는 XRP를 이용해서 CBDC를 만들고 관리하고 처리하고 또 이게 이제 폐기까지도 다 가능한 게 이제 XRP라고 지금 설명이 돼 있네요.
그리고 이제 가운데를 보시면 이제 크립토 리퀴디티라고 해서 이제 코인의 어떤 유동성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뭔가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제 쉽게 말하면 크립토계의 자기가 기축 통화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.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을 사고 뭐 이더리움을 사고 뭐 NFT를 또 이제 사고 팔고 할 때 자기 리플을 사용해서 XRP를 사용해서 이들을 한다면 싸고 빠르고 편하고 뭐 송금도 되고 뭐 호환도 빠르고 하니 내가 이제 이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야심찬 그들의 어떤 그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뭐 소송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,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, 뭐 또 스페인에서 제일 큰 산탄더 은행 그 포함해서 한 300개 이상의 주로 은행들이 됩니다. 금융기관들을 고객으로 파트너로 갖고 있는 게 리플입니다. 이게 이제 리플이고 리플 외에도 그 ISO 2002라고 하는 그 생태계 안에 이미 들어간 코인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. 그 리플과 이제 좀 약간 비슷한 스텔라 루멘이 있고요. 그다음 아이오타, 그다음에 신핀. 지금은 이게 XDC로 개명이 되었습니다. XDC.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쪽 보시면 알고랜드 이렇게 5개가 이 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서 나와 있고요. 이 5개 마찬가지죠. 근데 알고랜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월드컵 NFT 단독 스폰서로 또 이제 선정이 됐던 그 기억이 있어서 이걸 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. 5개 외에 이제 몇 개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. 이 퀀트라고 하는 코인 그리고 헤데라 해시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ISO 안에 좀 추가가 된 모습이 보이네요.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요. XRP, 뭐 스텔라 루멘, XDC, 뭐 마이오타, 알고랜드, 헤데라 해시그래프, 또 퀀트, 에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막상 그 ISO 2002 아까 그 주요 핵심 멤버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프로젝트는 사실 리플밖에 없습니다. 그 나머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제일 아래 세 개 같은 경우는 이제 루머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소문이 있다, 이제 들어갈 것 같다,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스위프트가 197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창립이 돼서 지난 50년간 해외 송금 결제할 때 이제 많이 사실 사용이 됐잖아요. 근데 이게 50년간 이제 ISO 2002로 이제 이동하는 게 50년간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큰 변화다. 근데 이 변화의 시기에 사실 가장 큰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오는 그 코인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세계 경제 포럼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모든 부문의 산업, 정치, 경제 리더들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항상 1월 정도 이제 모입니다. 모여서 뭐 그 모든 어떤 부문에 있어서 그 새로운 어젠다를 얘기를 하고 세계 질서를 재편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소위 지금 알고 있는 ESG 경영, 뭐 Great Reset, 뭐 저탄소 이 모든 것들이 이들 리더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칩니다.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파트너로 선정이 된다는 것은 이 웹3나 블록체인 이 세계에서 이들의 기술이 아무래도 홍보가 되고 사용이 점차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. 제가 한번 다 뒤져봤는데요. 리플이 있었고요. 스텔라가 있고 알고랜드, 헤데라, 그리고 체인링크 뭐 코인 중엔 이렇게가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들이 소위 이제 98%가 99%가 이제 코인은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저는 이제 속하지 않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코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결론입니다. 기회와 증명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. 사실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ISO 2002에 공식 멤버로 들어간 코인은 사실 리플밖에 없어요. 하지만 곧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ISO 2002는 사실은 이게 지금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. 그래서 스위프트도 이들을 다 채택을 이제 하고 있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등록이 안 되고 있지만 아직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
규제가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ETF도 아직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외에도 좀 코인들 좀 유망하다 싶은 것들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적금 꼭 들듯이 조금씩 모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. 긴 시간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